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라클이라는 미국 주식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라클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략 2025년 이제 4월 정도부터 이제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최고점까지 대략 190%라는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오라클 차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추세선을 두 개 정도 이렇게 그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세선을 작동한 근거는 최고점과 최고점을 이은 이 고점과 고점을 이은 상승 추세선을 하나 그어 보았고요. 이제 아래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지지가 출현을 했던 이제 상승 추세선, 이 저점과 저점을 이은 상승 추세선을 하나 그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 최근의 반등세를 알아보기 전에 어떻게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큰 반등세가 나왔는지 한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오라클의 가격 움직임을 사실 한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선을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는,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래 굉장히 유의미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하지만 이 부분에서 바로 매수를 진입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경험하기로는 이렇게 바로 반등을 줬을 때 다시 한 번 더 테스트하러 가는 움직임이 출현했던 적이 이제 계속해서 몇 번 보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서 이제 성급하게 매수는 하지 않았고요. 조금 더 지켜보았었습니다. 그러고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 단기적인 키 레벨인 152 부를 약간 돌파하는 듯한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차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 저점을 살짝 아래로 이제 휩소, 이 여기 아래에 있는 스탑 로스들을 살짝 터트리면서 심지어 이 부분에서도 이제 아랫꼬리를 달면서 올라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더 불리시한 패턴이 컨펌되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음 날 정도에 2.7%라는 이러한 큰 양봉까지 출현을 하면서 추세선 위로 올라오는 것에 이제 성공을 했고, 이제 추세적인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 부분에서도 이제 매수를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다음 날 바로 이제 거의 6%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이 추세선을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 추세선 아래에서 이러한 구조가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주봉 단위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었어요. 추세선을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으로 강하게 이제 내려온 모습이고, 그래서 굉장히 베어한 입장이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무리 반등이 나온다 한들 이제 이 추세선의 리테스트를 하고 이제 루트를 좀 그려 본다면, 아무리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이러한 하락세에서 여기 추세선을 리테스트를 하고 하락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었었습니다. 요러한 그림으로 아무리 이 추세선을 까지 반등을 주더라도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추세선을 리테스트하고 이제 베어의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는 움직임이 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출현을 했죠. 이 부분에서 이 저점을 지키는 움직임 후에 조금 더 짧게 4시간 봉으로 본다면 이 저점을 지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꼬리를 달고 올라온 가격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 저점을 깨뜨리지 않고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추세선 위에 안착을 성공을 했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오라클에 이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던 때여서 아마 매수를 이제 진행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굉장히 큰 반등세가 출현을 했죠.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매수의 기회를 보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매수를 진행하지 못했었습니다. 혹시 이 추세선 아래에서 이러한 과정을 겪었던 이제 주식이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이 주봉 단위에서 보면 이 추세선 아래에서 이러한 축적 과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꽤나 긴 기간 동안 많은 양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이 일반 투자자에서 기관 트레이더나 이제 기관 투자자, 마켓 메이커들로 손바뀜이 이 부분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선을 의도적으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이 물량을 의도적으로 이탈시키면서 이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또 오라클도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보이고 이제 반등을 성공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좋은 반등세가 나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단 최근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죠. 이제 최근에 이제 '어디서 매수를 이제 진입을 해 보면 좋을까?'라는 입장을 이제 본다면 저는 일단 이 상단 추세선을 일단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고점과 고점을 이은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지지, 이 부분에서도 지지, 이 부분에서 이탈이 나오는 듯 했지만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추세선을 의도적으로 이탈시켰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도 그렇고 사실 진짜 이런 큰 반등을 주기 전에 의도적으로 한번 이제 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개미털기라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사실 이런 게.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탈을 시켰다가 금방 바로 또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 이후로 거의 진짜 갭 상승을 띄우면서 36%라는 상승까지 이렇게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입장을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 이 부분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한 모습이에요. 이 부분의 고점을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부분의 고점을 돌파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이 갭을 한번 메우는 움직임을 벌써 빠르게 보여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 부분에서의 가격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갭은 한번 메웠으니까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 다시 이 부분 갭 아래까지 채우는 움직임이 출현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갭을 이렇게 메우고 이 부분의 저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계속해서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지지를 받았지만 이탈을 했고 이 부분에서 그렇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지지가 이탈되면 저항으로 이제 바뀌는 이 지지 저항의 기본적인 성질에 의해서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라인의 이 가격대 291.58불 정도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는 분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매수하기에 좀 괜찮은 가격대를 좀 살펴본다면 요 정도 가격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제 옆으로 살짝 횡보하면서 하락을 줄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현재 지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구간은 이 직전의 고점에서 형성되었던 매물대의 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서 형성된 매물대의 지지는 이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단 고려 중인 시나리오가 이 부분에서 반등을 해 주는 그림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 두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추세선을 한 번 더 살짝 의도적으로 이탈시킨 후에 반등을 주는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의 가격대를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이 부분에서 이 주봉 단위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거래량이 나왔고 굉장히 긴 꼬리가 출현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긴 꼬리가 출현을 했다는 것은 이제 위에 사실 매물이 없는 상태인데 이러한 긴 꼬리가 출현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많은 양의 거래량까지 사실 어느 정도 진짜 큰손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물량을 덜었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은 이제 맞는 분석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위치에서 이제 정말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큰손들이 나간 입장에서 현재 오라클을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기엔 약간의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요. 좀 더 매력적인 이제 반등 가능성이 이제 현실적으로 높은 구간에 매수를 잡아보는 것이 일단 스탑 로스도 명확하고 이제 손익비가 굉장히 이제 좋은
가격대를 일단 선정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이제 제가 루트를 그려 놓은 듯이 일단 첫 번째 매수는 200 첫 번째 매수가 가능해 보이는 가격대는 260 불이고요. 그다음에는 그 정도 가격대 233불 정도, 이 두 가격대를 조금 주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첫 번째 캔들의 꼭대기 이 몸통 부분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직전의 고점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사실 조금 이제 단기 투자자가 아니고 좀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오라클을 매수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260 불에서 조금 소량 담아 보고 233 불에서 소량 담아 보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러한 두 가격대를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 단위에서도 한번 간단하게만 한번 월봉 단위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월봉을 보는 이유는 정말 큰 추세에서 이 주식이 어느 정도로 이제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로 과열이 되었는지를 한번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추세의 지표 중 하나인데요. 일단 월봉 단위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이제 옛날 이 부분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거의 2011년 이후로 가장 많은 양의 거래량이 고점에서 이렇게 긴 꼬리를 단 상태로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월봉이 9월에 마감이 됐고 지금 10월 월봉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바로 이렇게 이 345 불을 바로 반등해 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RSI 기준으로도 사실 뭐 그렇게 월봉 단위에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캔들의 모양 자체가 이 위치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이 모양 자체가 어느 정도 베어를 약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 뭐 오라클부터 시작해서 뭐 팔란티어나 이렇게 굉장히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해준 이런 종목들에서 거의 2배 레버리지 상품, 3배 레버리지 상품들이 계속해서 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이러한 2배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했다가 사실 이 부분까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바로 매수를 했을 때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2배 레버리지를 매수했는데 이 부분까지만 떨어져도 마이너스 9%죠. 그럼 2배면 마이너스 18%가 찍힙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이제 820만 원이 남는 건데, 이 820만 원이 바로 이 부분까지 반등을 한다고 해서 다시 1,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레버리지의 괴리율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상승이 나와야 이제 본전까지 도달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레버리지를 매수할 이제 근거는 매우 적어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레버리지 투자도 굉장히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일단은 조금 더 가격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아까 전에 알아보았던 이제 260 불과 이 더 아래 가격대인 233불 정도의 가격대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라클에 대해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이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도 명절 잘 보내시고 이제 건강하게 이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이제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